주말을 달구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희가 크리스마스에 5시간 넘게 줄을 서야 케이크를 살 수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건데 매장 앞에서 시작된 대기줄이 200m 떨어진 지하 상가까지 이어지는 오픈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줄이 늘어서니까 성심당에서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임산부 프리패스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보면 지금 성심당에 동행할 임산부를 찾습니다. 이런 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동행을 할 임산부에게는 3만 원을 드리겠다. 이런 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을 임산부라고 밝힌 사람은 내가 동행해 줄 테니 2만 원을 달라.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임산부 프리패스 이렇게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돈 주고 사는 또는 돈 받고 파는 새치기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임산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성심당에서 만든 조치인데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걸 지금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편리함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진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성심당에서 이런 사람들 적발하기 위해서 이 산모수첩이라든지 뭐 임신 확인서, 신분증 이런 것들을 대조하고 강화하는 장치들을 만들어서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줄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런 사례들을 계속 실행을 하게 되면 임산부들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임산부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임산부 프리패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된다면 관련 배려 축소할 수도 있고 폐지될 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 편법 이용자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처럼 성심당의 긴 줄을 좀 분산시키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AI까지 등장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 중구가 내년 상반기부터 하루 2만 명에서 성심당에서 3만 명가량 몰린다고 하잖아요. 네. 이 성심당 줄서기 현황을 AI로 분석해서 운영 중인 플랫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객이 이 반경 50m 내에 어느 방향에서 들어와서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 3만 명 가까이 몰린다 보면 피크타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 피크타임을 예측해서 덜 기다리는 시간대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워낙에 이렇게 인기가 뜨겁다 보니까 성심당에서 산 케이크를 비싼 가격에 되파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죠. 사실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케이크값 참 비쌉니다. 네. 호텔 케이크는 10만 원대를 육박하기도 하고 뭐 가장 비싼 케이크 50만 원대다 이런 네. 이야기까지 들렸는데요. 성심당에서 지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케이크 2.3kg 그러니까 상당히 대용량인데 가격은 49,000원이라고 해요. 네. 가성비 케이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이용자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케이크 대신 구매해 주겠습니다. 이런 글들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49,000원 가격에 2배에서 3배가량 되파는 일들도 지금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횡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성심당 이런 행위들 금지하고 있고요. 법적 제재 가능성도 경고해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위생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뭐 제품의 변질이라든지 파손 위험이 있는데 이 역시 이 돈벌이나 편리함에 관련 리스크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입니다. 이 리스크 팔거나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로 배우 김영옥 씨 소식입니다. 이 김영옥 씨가 하반신 마비에 있는 손자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애틋함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김영옥 씨 심경 직접 들어보시죠. 걔가 많이 아플 때마다 또 여기 영옥이 생각이 또 난다. 얼마나 슬펐을까. 근데도 이렇게 딱 그냥 잊어버리고 이렇게 일상생활 저렇게 하는데 잊어버리긴 어떻게 잊어버리냐. 근데 우리 앞에서는 잊어버렸잖아. 잊어버릴 수는 없는데 잊어버린 척하고 그냥 살았지. 아, 내가 손주가 그런 큰일을 당하고 사고 당하고 뭐 지금도 체면을 건다고. 아니 우리가 누구든지 닥친 일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는 걸 모든 거를 체념 안 하고 생각하면 그건 바보 아니니. 그러니까
이 국민 할머니로 통하는 김영옥 씨. 그런데 남모르는 아픔을 현재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에 인도를 덮친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의 손주가 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신마비 상태로 10여 년째 지내오고 있는데요. 이 손자를 돌보던 딸의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딸 대신 내가 돌보겠다. 그래서 김영옥 씨가 손자를 돌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가족의 아픔, 사실 김영옥 씨의 밝은 모습에 이런 큰 아픔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네네. 이 아픔을 숨긴 채로 대중에게 밝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감동적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런 김용옥 씨 마음을 위로해주는 아주 나이를 초월한 후배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주연 씨나 딘딘 같은 풋풋한 후배들인데 아주 특별한 인연을 잘 이어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원 씨 하면 몬스타엑스 멤버잖아요. 네. 주원 씨하고 인연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 2016년에 김영옥 씨가 이 한 종편 프로그램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이때 이제 힙합퍼로 출연을 했던 건데 김영옥 씨에게 힙합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몬스타엑스의 주원 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만남으로 지금 9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건데요.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원 씨가 군대에 복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군 복무 시기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고요. 또 올해가 몬스타엑스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인데 올해 몬스타엑스가 10주년 콘서트를 가졌어요. 네. 그런데 이 콘서트 현장에 김영옥 씨가 주원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네.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콘서트 현장을 찾았던 관객 가운데 김영옥 씨가 최고령 관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딘딘 씨하고도 함께 식사를 할 만큼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장르가 맺어준 손자 같은 그런 관계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송 출연을 통해서 맺어진 인연, 이렇게 형성된 가족 같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관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또 이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정승환 씨와 듀엣으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불러주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김영옥 씨가 젊게 사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화제가 된 이슈들 권상일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